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 폴리메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자, 폴리메쉬 현재 36.51% 상승한 8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급등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회원분들에게는요, 자, 어디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죠. 자, 내려오면서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 지나가서 여기가 저점이라고 나온 거지, 이 당시로 돌아갔을 때 이게 어떻게 저점이라고 과연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RSI를 보조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 요 라인대가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냐면요,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그래서 매도가 과하다는 건요, 곧 이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과매도에서 올라오는 부분 있죠? 이렇게 요 시점. 자, 요럴 때 사실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래량도요, 보시다시피요,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 못 가고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눌렸던 부분은요, 거래량이 있는데 눌렸던 부분은 공매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매도. 근데 내려오면서부터 공매도가 여기서부터 청산이 되는 걸 제가 이제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가 청산이 되니까, 아, 본격적으로 이제 띄울 작전을 하는구나. 근데 자, 부득이하게도 내려갔죠. 여기서 지지라인 잡고서 제가 더 확신이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어쨌든 이 지점에서 어떤 이슈가 났냐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났다는 건요, 첫 번째,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고요. 유가가 올라감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겠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 비트코인 자체가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예, 안전 자산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곧 이제 민코인, 알트코인,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곧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저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났냐면요, 아시다시피요, ETF 쪽에 기관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걸 봤어요. ETF가 그동안에 ETF 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전에는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인데, ETF가 생기면서 기관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그 ETF의 장점이 뭐냐면요, 상승할 때는 상승의 베팅, 하락할 때는 하락의 베팅. 그러니까 양쪽 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투자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ETF의 기관의 자금이 몰려들면서 곧 민코인, 알트코인들 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 밀어주냐면요, 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꺼내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 이제 법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이런 이슈를 내뿜으면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밀어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제는 가야 될 시기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다 이슈를 본 거죠. 그러면서 자, 띄우기 시작했고요. 떴습니다. 여기서 청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청산하고 나온 케이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까지 보고 있어요. 이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한 110원대까지는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린 이슈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 바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바젤 금융위원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은행이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 보통 위험 자산을 얼마나 취득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한을 시켜버려요. 근데 비트코인이요,
최고의 위험 자산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려고 해도 최고의 위험 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에 바젤에서 제재가 들어와요. 근데 자, 그 위험 가중치라고 하는데 그 위험 가중치를요, 지금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젤이. 그러면 이렇게 낮춰버리면 은행은 본격적으로요, 자, 비트코인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에 이어서 은행까지도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 얼마나 좋은 이슈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충분히 110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은행이요,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규제가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젤은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정이 개정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자,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담는다. 그러면 그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슈를. 그래서 제가 전략을 어떻게 짜드렸냐면요, 사실 이제 새로 만약에 전략을 짠다 그러면 이 구간이요, 이 구간이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긴 해요. 이제 어디까지? 이 구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오고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요, 자, 매수가로 지정을 좀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탈했다, 이 구간을요, 제가 이제 추가 매수가로 좀 지정을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전략을 짜드렸는데, 자,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칙입니다. 원칙. 왜 원칙이 중요하냐? 자, 목표가에 도달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자, 내려갔다. 그러면 추매해서 원금 회복 시 그대로 청산해버리자. 이게 미련 없이라는 게 붙어야 돼요. 욕심 부리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수익이 나더라도 나중에 손실 구간으로 크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만 지킨다면 충분히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요. 우리가 수익 극대화라는 거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내려갔죠. 여기 고점 이후에 대략적으로 한 700원대가 되는, 650원대 되는데 줄곧 내려갔어요. 줄곧. 엄청나게 저평가죠. 한번 튀었죠. 그리고 나서 여의치 못하게 두 번 튀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 줄곧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졌던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밑으로 이탈했다는 건요, 이제 과매도에서 곧 매수세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예,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지점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폴리메쉬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리메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